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보다 수배 빠르며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목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일정한 포물선 형태가 아닌 자유자재로 기동하는 신개념의 공격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고도 100km 이하에서 포물선이 아닌 자유로운 곡선 형태로 비행하다가 목표 지점 근처에서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합니다. 종말 단계에서 수직으로 급하강하는 것은 목표 지점 근처의 방어체계인 요격미사일 등의 위협을 피하고 중력 가속도로 강력한 피해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세계 어디나 1시간에서 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국은 주한 주일 미군을 겨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DF-17을 작년에 공개했고, 러시아도 작년 12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ICBM을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월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전범구기자, 전수방위조약과 평화헌법에 발묶인 일본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중국이 실전 배치하여 미국을 긴장하게 했던 DF-17 둥펑과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사일, 그리고 미국이 곧 배치할 퍼싱3 LRHW가 대표적인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라 보면 됩니다. 탄도미사일에 부스트 글라이더 탄두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처럼 발사되며 최고고도 상승 이후 그 다음부터는 탄도미사일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그냥 포물선을 그리며 표적을 향해 하강하지만, 부스트 글라이더는 탄두가 하강하지 않고 60km 정도의 고도에서 바등각을 형성하도록 자세를 제어합니다. 즉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와 같이 대기권 상층부에서 미끄러지듯 비행합니다. 이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충격파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스트 글라이더 탄두는 별도의 추진체가 없이 무동력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며 극초음속으로 표적을 향해 이동하다가 표적 인근에서 돌연 낙하하는 방식으로 비행합니다. 특히 대기권 상층부에서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며 비행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대의 미사일 요격체계로는 거의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부스트 글라이더 탄두의 시험체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더 탄두가 제대로 완성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현무 4까지는 필요 없고 현무 2C로도 충분히 부스트 글라이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러시아 MPO 마시노스트로 예나 로켓 설계국에서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 P-800 야헌투의 기술인 램제트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우선 마하 3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뒤를 이어 마하 5급의 극초음속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엔진 기술뿐 아니라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고온의 마찰열을 견뎌야 하므로 미사일의 디자인과 소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2023년까지 마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램제트 엔진 기술로 러시아의 야온토와 같은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이를 우리 군의 요구에 따라 좀 더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은 기존 야온토의 큰 사이즈를 줄여 회피 기능을 향상시키고 속도도 기존 마 2.5에서 3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안에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램제트 엔진은 터보팬 엔진과 다르게 팬으로 공기를 압축해 밀어넣는 것이 아닌 그냥 미사일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기를 엔진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론상은 굉장히 쉬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속도가 필요합니다. 터보팬 엔진이 팬으로 공기를 압축시켜 연소하듯 공기를 압축시킬 무엇인가 필요한데, 램제트 엔진에서는 터보팬이 아닌 충격파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파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마 2 이상의 속도입니다. 램제트 엔진은 마 0.5 이하에서는 충격파가 약하기 때문에 추력을 얻기 매우 힘듭니다. 램제트 엔진은 마 2에서 4 정도에서 엔진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이에 마 2 이상의 속도로 미사일을 날려야만 램제트 엔진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램제트 엔진을 바로 작동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램제트 엔진은 추가로 초기 상태에서 마 2 이상의 초음속에 도달시키기 위해 다른 추진기관을 장착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마 3 영역의 초음속 미사일 개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 5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일까요? 바로 스크램제트 엔진 기술입니다. 램제트 엔진과 이론상으로 비슷한 원리의 엔진이며 더 높은 충격파를 통해 이론상 마 15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고속 엔진입니다. 하지만 스크램제트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마 5 이상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램제트까지는 일반 추진체로 마 2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스크램제트 엔진의 작동을 위한 마 5 이상의 환경을 만들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램제트와 스크램제트가 혼합된 이중연소 램제트 기술을 개발하게 되며 2013년에 이를 특허로 등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추진체로 마 2 이상의 속도를 내어 램제트를 작동시켜 점점 가속을 붙여 충격파를 늘리면서 엔진이 스크램제트 엔진 방식으로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마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배치될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우선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이중 연소 램제트 엔진의 개발 및 실용화에는 아직도 상당한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며 극초음속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높은 미사일 동체도 개발해야 하는데, 우선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다면 부스트 글라이더 탄두를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용으로 개발해 장착하면 될 것입니다. 즉 부스트 글라이더와 이중연소 램제트 방식을 동시에 개발 중이며 우선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을 먼저 개발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중연소 램제트에 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3M22 지르콘이나 미국의 X51 등 스크램제트 방식의 미사일을 사례를 보면 이 방식의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은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하였고 미국도 곧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는 기술의 장벽이 스크램제트 방식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해 예상해보면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의 탄두를 개발하고 2020년대 후반쯤에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 개발을 완료하여 2020년대 말이 된다면 부스트 글라이더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이중연소 램제트 방식의 극초음 미사일 두 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조롭게 개발이 완료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세계 4대 미사일 초강대국으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